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중에서요. 오늘 언론에 터져나온 뉴스기도 했고요. 오늘 또 청문회장에서 관련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아침에 시작할 때 더불어민주당 잠깐 저기 해야 네. 되겠는데 이게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최순실 오병호 전 수석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19일 날 5차 청문회에 부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19일 날 5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속보가 나왔군요. 예, 결론을 냈네요. 어쨌든 네. 끝까지 부르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에 3차, 4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었고 네. 5차 청문회에서 19일. 네, 오늘 못 나온 증인들을 소환해서 그렇습니다.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속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호 7시간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어요. 질문의 한 축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티 헤어샵의 정모 원장을 또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다 기사 보셨겠지만 그 오후에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하느라고 매체는 90분이 소요됐다. 청와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20분. 네, 20분 소요됐다. 인정은 했는데요. 자, 이 의원님. 이 네. 대목은 왜 중요합니까? 저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BS하고 한겨레가 보도가 엇갈렸죠. 네네, 맞습니다. 한겨레는 올림머리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SBS는 너무 예쁘면 민방위보가가 안 어울리니까 예술적으로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나 그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간에 머리를 한 건 청와대도 시인했으니까 네. 맞고요. 근데 청와대 시인을 보니까 90분 그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니고 미용사가 와서 머무른 시간은 1시간 남짓 실제 머리를 만진 시간은 20분이고 대통령은 20분 동안 머리를 하면서 서면 보고를 받고 머릿속으로 궁리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7시간 얘기가 나온 게 세월호 터지고 얼마 나서부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 2년째 계속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스무고개 합니까? 이거 했냐? 그럼 그거 안 했다. 이건 안 했다. 계속 안 했다만 하다가 네. 처음으로 확인한 게 90분은 아니고 20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 7시간 중에 20분 확인됐다고 쳐요. 청와대는 분 단위로 해명하거나 확인해 줄 수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럼 밝혀야죠 이제. 더 이상 왜 이것 때문에 스무고개를 해야 됩니까? 이거 했냐? 그러면 그건 안 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뭐를 했다. 그중에 혼날 거 있으면 혼나고 인간적으로 뭐라 그러죠? 이해받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자 20분밖에 안 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 뭐 했는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네.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게 일단 SBS 보도 보면은 그날 오전에 이 정암흑의 원장이 들러서 네, 했다. 한번 머리를 하고 그게 늘 그 시간에 와서 머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오후에 한 번 더 들어왔다라고 SBS는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2번 들어온 건지 이 정 씨가 청와대는 오후에만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후에만 한 번 온 것인지. 네. 근데 그날 인터뷰 문답을 보면 정암흑의 원장은 오전에도 자기 갔다 왔다라고 네네. 대답을 또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현재 해명을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지난번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이번 청문회에 출석해서 세월호 당일날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는 물론 이 미용사 이 정 씨 등이 계약직 상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일반의 상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외부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부인은 청와대 안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네. 이 정 씨는 바깥에 청담동에 미용실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네. 외부인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뭔가 이른바 위증까지 지금 제기가 네,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SBS 보도가 맞다면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오전에 머리를 했는데 다시 오후에 해야 될 어떤 사정이 있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중간에 그 몇 시간 정도 이 미용 정 씨가 한 3시 20분 정도 이렇게 네. 청와대에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우리가 보통 아침에 머리 하면 그냥 저녁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한 번 더 했다. 그러면은 무슨 사정이 있길래 한 번 더 했는가? 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오전과 낮 시간의 행적은 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제 이광현 논설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이 언론에서 취재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전혀 안 나왔던 이 사안 자체가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하지 말고 그날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밝혔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예를 들면 당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그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쭉 밝혔으면 사실은 파장이 지금보다 더 작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밝히다가 드러나니까 그 역시 그랬었거나 막 이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제가 보기엔 똑같은 것이 일전에 그 간호장교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에서 출장을 갔다. 출장 없었다. 이건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 됐는데 서울 수도병원에서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출근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의무실에 상근하는 2명의 간호장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거야말로 파악을 하면 해명을 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근데 요게 얼마나 저급한 말장난입니까? 네.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오늘 국조특위가 또 하나 결정한 부분이 네. 지금 3차 청문회는 14일이고 4차 청문회가 15일 아닙니까? 네, 맞아요. 16일 날 이 대통령 경호실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16일 했습니다. 날은 경호실에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고 그 자리에 이정 씨 미용실 원장이 참석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이날 현장 조사를 하면서 본다면 그날 이 미용실 원장의 동선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어떤 저기를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규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게 속 시원하지 않으니까 국정조사의 일정도 늘어나고 청문회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네요. 어쨌건 현장 조사를 청와대로 간다는 것은 국조특위에서 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야 여러 가지 그나마 의혹들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자, 청문회에 대한 청문회인데 뭐 몇 개 짚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뭐 한 절반 정도 가고 있으니까요. 어제 재벌 9명 다 이 50 청문회 88년 당시 청문회를 좀 많이 연상하고 오늘 오버랩을 시키면서 그때만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그때 우리 딱 기억나는 게 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화끈하게 시인해버린 거. 네. 아유 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냈다. 귀찮으니까 냈다 그렇고 또 우리가 명료하게 아직도 기억하는 명패를 집어던지고 혼자 일어서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발산했고 했던 그 당시 노무현 초선 의원 이런 몇몇 스타 청문회 의원과 뭐 정주영 지금 요번 증인들은 다 아주 계산해가지고 변호사가 써준 대로 해서 책 안 잡힐 소리만 하잖아요. 앵무새처럼 하루에 무한반복을 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바보 될 것 각오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건데 그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뭐 조금 약하다고 하지만 20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뭐 의원들 수준이 현격히 떨어졌다고는 보지 않고요. 네. 하나도 나아진 제도적으로 바뀐 게 없었으니까 잘할 뭐는 없는데 발군의 순발력을 이용해서 몇 분 안에 하나만 딱 낚아채는 그런 건 좀 의원들이 현 체제라면 스킬을 개발할 필요는 있지만 그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때는 주로 이제 창업가들 아니었습니까? 아, 1세대죠. 네. 창업주들이었죠. 1세대 창업가들이 나와서 청문회장에 섰고 그러니까 이 창업가들의 어떤 특성이랄까? 이런 것은 뭐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예를 들면 답변을 해도 그래 맞다 그거 내가 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제 나온 재벌 총수들은 2세 아니면 3세들이란 말입니다. 2세들도 많이 나이가 들었더군요. 예, 2세들이어도 뭐 꽤 연세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가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이게 창업가와 2세, 3세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뭐 이런 것이 또 저기에 반영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은 뭐 가까이는 지금 여차하면 뇌물죄로 지금 같이 처벌받을 상황이니까 그렇죠. 몸살이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뭐 법적인 그런 부분은 어제 답변을 워낙 모르쇠로 해가지고 잘 피해갔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글로벌 그룹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위험이랄까 어떤 강한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 역시 삼성 총수는 다르구나 뭐 이런 면에서의
그런 걸 주는 데는 실패했지 않느냐. 이거 법적인 부분은 피해갔을지 몰라도 리더로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쉬움을 남긴 어제 네. 청문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뭐 SNS 평가를 보니까요. 이재용 부회장 삼성 면접이었으면 떨어졌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의원의 질문에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경영권 넘기겠다. 예. 그때 SNS에서 저요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참조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송경식 회장이 가장 시원스럽게 네.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가 아마 실질적인 언어가 아니고 물론 역량을 인정받은 뭐 카리스마도 있는 또 그 일가이기는 하죠. 네, 일가이긴 네. 한데 이재현 회장의 이제 외삼촌. 예, 네. 바로 이렇게 자기 지분이 아주 많고 실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정도 연배가 됐으면 사실 네네. 거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사면 관련해서도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이전에 언론하고. 네. 지금 이런 일이 자 군사 독재 때나 있었던 일이다. 이런 이제 발언도 네, 나왔고요. 아주 재밌는 답변이었죠. 자, 이제 탄핵 시계 D-2일. 뭐 수능도 아닌데 내일 모레 이제 탄핵 표결입니다. 네. 오늘이 7일, 내일 모레 9일. 자, 소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새누리당 비주류가 비상시국회의가 오늘 세월호 7시간 부분을 그 탄핵안 야권에 네. 탄핵안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거기에 또 단서가 그렇다고 이것이 탄핵안 표결의 어떤 전제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권고사항처럼. 예, 그런 상황이고 야권은 거기에 대해서 뭐 수정할 생각이 없다. 계속 그냥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갈 것 같고 그랬을 때도 탄핵안 자체가 가결되는 데는 글쎄 저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네, 여러 가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늘 나왔던 그 올림머리 문제 등등등 해서 이제 대통령도 이미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네.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를 대비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뭐 많이 잡은 것이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느냐. 그러니까 네. 200표를 얼마나 넘어가느냐. 아슬아슬하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주목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님. 예, 저도 어떻게 뭐 크게 보세요? 생각이 다르진 않고요. 탄핵안 국회 통과는 뭐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거의 함부로 말할 사안은 네네. 아니지만 그런 것 같고. 세월호 7시간 부분에서 새누리당 비박계가 그거를 자기들 입으로도 이건 선결 조건이나 뭐 부대 조건 아니다 그러면서 왜 끄집어냈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정치적으로 뭘 얻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국면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게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진 걸 잘 알 텐데 만약에 모른다면 그 사람들도 참 문제 있는 거죠. 네. 저는 이 점 하나는 대통령이 이제 언제 퇴진 결국 서류상으로 언제 퇴진하느냐가 향후 정치 네. 일정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문제니까 중요한데 여야를 다 합쳐서 여에서 크게 기대할 바는 많지는 않다고 보지만 이 광장에서 쏟아진 시민들의 요구? 네. 에너지? 이거는 단지 지금 뭐 몇 사람 이렇게 사임시키고 처벌하고 이게 아니고 새로운 공화국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데 다음 총선까지는 3년 반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지지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나면 두 당이 할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네. 그 분출된 시민들의 정치적 욕구를 어떻게 다음 선거 때까지 어떻게 잘 끌고 가고 현재 할 수 있는 건지 뭔지 그거를 잘 간추려서 네네. 국민들한테 좀 제시를 하고 그래야 그나마 이게 혼란이 정서상으로도 네. 그다음에 정치적 욕구 차원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또 그럼 또 국민들은 또 헌재 앞에 가서 촛불 들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네.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성숙한 그리고 시민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하나라도 받아 적고 내놓을 수 있는 정치권이기를 촉구합니다. 네. 자, 4차 담화가 나오나 했는데 사실 어제 청문회 와중에 청와대 회동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정현 당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만났죠. 거의 55분, 1시간 가까이 만나고 나와서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소국장님. 네. 대통령의 입장에서 최후의 반전 카드 없나요? 탄핵안 저는 어떤 일이든지 뭐 작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왜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탄핵안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흐름 봐서 통과되겠지. 그러니까
새누리당 뭐 비상시국회의든 아니면 야권이든 간에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통령으로서도 사실상 굉장한 어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이미 기자회견이나 담화 이런 것은 오히려 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이 그 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좀 한다든지 네. 뭐 아니면 이제 친박계 주요 중진들이 좀 움직여가면서 마지막까지 그 어떤 탄핵안에 동참하는 숫자를 줄여보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저는 그런 노력을 대통령도 끝까지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이나 새누리당 이 비주류 쪽에서도 정말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 탄핵안 부분에서 어떤 결론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요. 네. 아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저는 뭐 그게 이번 탄핵안 부분에서의 어떤 핵심적인 키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가 그 네. 부분이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야권에서 꼭 그걸 거기다 넣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네. 방론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은 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또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지금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은 이 정치권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투표하면 탄핵이 가결될 것 같은데 압도적으로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대신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뜻대로 투표할 것인가 이걸 이틀 동안 지금 초경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동해 네. 삼척인가 어떤 의원은 주민들 뜻 물어가지고 65.5%가 그렇더라고요. 탄핵 찬성한다니까 네. 나도 찬성한다고 입장을 했는데 했더라고요. 또 뭐 오늘 내일도 계속 국회 주변에서 네. 저 시민단체들이 또 집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틀 지켜보고요. 네. 탄핵의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역사의 한 고비를 모두 함께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사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